예, JTBC 코로나19 특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확진자 수가 518명이 늘어서 그래서 총 확진자 수는 6,284명이 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또 그리고 격리 해제된 환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서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108명이 격리 해제가 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그리고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죠. 제한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 외교부 출입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스튜디오에도 카톨릭 의대 미생물학교실 백순영 교수 그리고 고현준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저희 보도국에서는 박유미 기자와 신아람 기자와 시 기자가 오늘 도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가장 오늘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오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집단 감염 그리고 병원 내에서의 집단 감염 문제인데요. 지금 특히 분당 재생병원, 경기도 성남에 있는 분당 재생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 9명이 확진이 되면서 지금 이곳을 통해서 확진자가 혹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닌지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당 재생병원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영 기자, 조금 전에 이제 9명 확진자가 분당 재생병원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병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간호사 2명과 간호조무사 3명, 환자 3명과 보호자 1명 등 모두 9명입니다. 병원은 확진 결과를 전달을 받은 다음에 오늘 새벽 0시 30분부터 외래 진료와 응급실 운영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현재 출입도 통제되고 있고요. 이 병동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선 이 직원과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400여 명 정도가 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서 확진자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병원 내에서 어떻게 전파된 건지 파악이 됐습니까? 네, 이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이 성남시와 병원 측은 조금 전 각각 브리핑을 열어서 현재 상황을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환자 중 1명이 병원 내 전파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병원 측은 의료진일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이 74세 남성과 77세 여성 확진자의 동선이 겹치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폐암으로 진료받아온 두 환자는 지난 1일 응급실에서 접촉했고 그리고 지난달 말에는 같은 병동에서 5일 정도 같이 입원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다른 확진된 환자나 의료진들도 모두 이 병동과 관련된 사람들이고요. 응급실이나 외부에서 아직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없습니다. 두 환자의 가족들은 일단 음성을 받은 상태입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병원이요. 분당 재생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이 없는 사람들 안심하고 찾아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지정된 곳인데 자, 이번 무더기 확진으로 인해서 어떤 여파는 없겠습니까? 네, 이곳 분당 재생병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돼 이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들을 분류해 진료했습니다. 이 병원 측은 감염 차단을 위한 모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을 방문한 확진자가 당시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또 엑스레이에서도 폐렴 소견이 보이지 않아서 곧바로 검사를 진행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부 측은 추가 동선과 역학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국민안심병원 지정을 해제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분당 재생병원에서 JTBC 최하은입니다. 예. 분당 재생병원에서 지금까지 의료진과 환자 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건데다가 또 그리고 의료시설, 집단시설에서 나온 대규모 확진자라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당국도 상당히 지금 긴장을 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 2시 10분쯤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이와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설로부터 신속한 초기 단계 환자 발생을 인지하고 접촉자 등을 확인하는 역학조사는 집단 내 또는 지역사회로 전파를 차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역할을 합니다. 현재까지 지자체 단위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상당수의 추가 전파를 억제하고 있으나 집단 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발생이 지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모든 시도, 시군구 지자체는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초동 조치,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박유미 기자. 분당 재생병원에서 환자 의료진 9명 확진됐다는 소식 지금 우리 오늘 첫 소식으로 이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지금 이렇게 감염이 진행이 됐는지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오늘 그 방역대책본부에서는 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일단 9명이 발생했다는 부분과 접촉자 등을 격리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즉각 대응팀을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의료 인력의 동선과 노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좀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와 또 조금 전에 있었던 병원 브리핑에서 있었습니다. 성남시의 설명을 보면 어쨌든 2월 25일에서 28일 사이에 입원하신 환자들이 확진이 나왔습니다. 병실은 다르지만 같은 병동에 있었다는 거고요. 퇴원 후에 또 증상이 좀 있어서 응급실에 왔을 때도 그 동선이 겹쳤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지금 세 분이 그러니까 그 원래 기저질환이 있어서 병원을 다니셨던 분입니다. 세 분 다 폐암 환자라고 병원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일단 처음 그 확진이 나왔던 74세 남성 환자 같은 경우에도 말기 폐암으로 여러 번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77세 여성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응급실에 왔을 때 사실상 뭐 호흡기 그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 분은 딸꾹질이 있어서 한 분은 무기력증으로 응급실을 내원했다고 합니다. 예. 병원 측의 얘기는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없는 분들이 사실상 응급실에 오거나 입원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 분리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국민안심병원이라고 그 분당 재생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이 됐다고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병원은 사실 드라이브스루라고 해서 그 밖에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검사할 수 있는 선별 진료소도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호흡기 무증상 상태에서 그것도 다른 질환으로 병원을 찾으셨던 분 중에서 진단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처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고요. 조금 전에 이제 이영상 병원장이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했던 얘기는 그렇게 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떤 대책이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호흡기 질환자에 대해서 어떤 특정 병원을 지정해서 그 어쨌든 진료를 받게 하는 방안, 그리고 나머지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일반 병원도 아예 병원 자체를 예. 분리하는 방안 등이 좀 검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유미 기자가 지금 이야기한 그 이영상 분당 재생병원장이 조금 전에 이제 직접 입장을 기자들과 함께 기자들의 질의에 대답을 하면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관련된 영상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그동안 저희 병원에 말기 폐암 환자로서 여러 번 입원과 치료를 반복하셨던 분으로 첫 번째 환자는 적절한 응급실 격리 조치를 취하고 음압병실에서 입원을 한 상태에서 검사 결과를 받은 환자분이고 두 번째 환자분은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저희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가 항암 치료의 후유증인 백혈구 감소증 및 전신 위압감으로 인해서 재입원하셨던 분입니다. 입원 당시에 호흡기 증상은 전혀 호소하지 않았고 입원하여서 치료하던 중에 열이 나서 혹시 몰라서 저희가 음압병실로 격리를 해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혀 코로나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그런 입원 환자의 경우에 저희가 모든 입원 환자들을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여 격리시키지 않는 한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지금 분당재생병원 이영상 병원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봤는데요. 예, 지금 스튜디오에는 카톨릭 의대 미생물학교실 백순영 교수 또 나와 있습니다. 저 교수님,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의 감염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는 거는 청도 대남병원의 사례에서도 그랬고요. 의료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상당히 심각했고 이게 지금 경기도 수도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또 걱정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우려했던 것이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런 원내 감염 혹은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에서의 감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 또 이 말씀하신 대로 저 병원에서의 대처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예.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대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이제 이영상 병원장 이야기한 것처럼 또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입원 환자에 대해서 또 알기는 힘들다. 또 그런 부분. 그렇죠. 말씀하시는 말기 거죠. 폐암 환자는 그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계속 입원 퇴원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요. 예. 또 호흡기 증상이 전혀 없을 경우에 바로 뭐 진단을 한다든지 하는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외래로 오는 모든 사람 입원 환자를 전수조사하지 않는 한 예. 잡아낼 수 없는 상황인 것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사실은 서울에서 은평 성모병원인 경우 예. 이송요원이 열이 약간 났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감염이 된 사람들이 환자, 보호자, 뭐 간병인 해갖고 14명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잘 막았습니다, 이때는. 예. 14명에서 끝났고 또 잘 막았지만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도 한 가지 좀 안심되는 부분은 이분들의 식구들은 감염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일단 지역사회 쪽으로 감염은 없고 예. 원내에서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더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분들이 어찌됐든 빨리 진단이 됐다는 것은 치료가 가능하고 예. 또 그만큼 확산을 막았다는 부분이 있죠. 예. 이분을 못 찾아냈으면은 그 원내에 굉장히 넓게 퍼져서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지만 예.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런 걸 지금 우리는 잘 보고서 빨리 진단을 하고 가능한 한 많은 수를 함으로써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예. 이런 상황은 진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전혀 그 폐암 말기 환자 같은 면역력도 거의 없으셨을 텐데 예. 이것을 진단하게 된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성남시 설명에 따르면 일단 700명에 대해서 검사를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9명이 확진이 나온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다만 걱정이 좀 되는 그러니까 거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사람들 의료진 다 포함해서 네, 700명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근데 이제 검사를 다 네. 빨리 했군요. 700명. 예. 네, 그리고 같은 병동에 근데 있었던 분들이 어쨌든 뭐 한 환자 14명 포함해서 124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지금 뭐 남아있는 검사 결과도 뭐 한 400명 정도 된다고 조금 전에 취재 기자가 좀 전해줬는데 예. 조금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 어쨌든 분당 재생병원은 종합병원급으로 굉장히 큰 병원입니다. 576병상에 달하고요. 576병상이요. 예, 전문의 140여 명을 포함해서 1,4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5,000명 정도가 방문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워낙 위치 자체도 성남시다 보니까 서울의 이제 강남 생활권에도 해당이 돼서 서울에 계신 분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서요. 예. 나오는 이제 검사 결과를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병원 내 어떤 의료진의 병원 내 감염에 대해서 사실 또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 지난 메르스 때 또 삼성 서울병원을 통해서 대규모로 확산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또 그 부분도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음성이 나온 모든 사람이 다 바이러스가 없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며칠 적어도 2주일간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병원도 물론 문 닫은 상태로 예. 계속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그러니까 잠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잠복기에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테니까 지금 2주 동안은 지켜봐야지 된다. 그런 예,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바이러스를 진단을 할 때 아주 초기에는 진단을 해도 음성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것은 예. 지금 음성이라고 그래서 꼭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사실 오늘 청도 대남병원에서 같은 건물에서 있던 그 청도 노인요양병원에서 3명의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예. 그동안 사실은 그러니까 코호트 격리 상태였기 때문에 이른바 클린존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예. 거기에서 이제 나온 확진 이제 오늘 추가로 3분이 있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제를 앞두고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온 거고요. 어제 사망했던 그 86세 여성 사망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러니까 앞서 4번의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고 예. 그리고 이제 지난 3일에 5차 검사를 했을 때에 양성 판정을 받았고 또 바로 사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집단 감염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음에 만약에 지금 대구 경북 지역 이외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 집단 감염 쪽에 대해서 가장 예의주시해야지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71.7% 그러니까 70% 넘게 집단 발생과 결국 연관이 있었다.
확진자들이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거잖아요. 네, 좀 전에 이제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은겸 본부장이 좀 설명을 했습니다. 시도별로 이제 여러 집단 발병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71.7%가 집단 감염이라고 했는데요. 집단 감염 발생률은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69.4%였습니다. 그리고 그제는 65.6%였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집단 감염 발생률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한 28% 정도가 산발적인 이제 발생으로 보는 건데 어쨌든 이제 경북 같은 경우에도 봉화에 있는 푸른 요양원, 뭐 또 경산에 있는 행복 요양원, 요양시설 중심에 집단 감염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청도 대남병원에 같은 건물을 쓰던 또 노인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또 추가로 나왔고요. 또 성남 그 분당 재생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 신천지 교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들의 접촉자, 또 이들의 직장, 또 이들이 방문한 시설 등으로 해서 대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굉장히 그 집단 발병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예. 또 뿐만이 아니라 감염원이 명확하지 않지만 노래방, 뭐 PC방, 어쨌든 다중 이용 시설, 일반 그 보통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서도 집단 감염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교수님, 앞서 이제 제가 메르스 당시에 병원을 통해서 이제 대규모 감염자가 나왔던 그런 기억 때문에 사실 병원 내 감염을 더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제 앞서서 그래도 조기에 잘 발견을 했고 그리고 상당히 통제가 잘 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래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병원에서의 감염, 지금 이제 분당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 좀 계속 조심을 해야지 될 텐데 이 병원에서의 집단 감염 어떤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방역을 해야지 될까요? 예, 지금으로 봐서는 이 병원도 병원이지만 사실은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이 병원보다 훨씬 더 시설이 떨어지거든요. 치료시설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병원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뭐 거의 치료나 이런 것이 불가능한 정도로 즉 일반 병원에 입원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고령이고 예. 기저질환에 장기간 입원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병에 취약한 분들이 예, 취약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예. 만약에 감염이 성립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대규모 큰 병원들은 사실은 그런 원내 감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는 이런 오늘 같은 재생병원 같은 경우가 생기면 아마 다른 병원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이 병원이 기능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 병원이 한번 확진자가 나오면은 그 노출됐던 부분들은 전부 폐쇄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지금 그 심각한 그 의료 공백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게다가 국민 안심병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던 분들도 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계속 받아왔었는데 아예 폐쇄가 된다 그러면 그 과정이 멈춰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이 병동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노출된 것이 전 병원에 걸쳐서 노출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서 예. 아까 그 설명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노출되는 부분이 어느 병동이고 노출 안 된 부분이 어느 병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노출된 병동에 계신 분들을 격리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러니까 누가 감염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1인실 격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 입원실들이 4 내지 6인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쪽 그 노출이 안 된 병실들을 다 웬만하면 다 퇴원을 시키시고 또 그 병실을 1인실 혹은 4, 5인실 같은 것들을 다 비워서 어떻게든지 격리를 해서 앞으로 더 번지지 않게끔 하는 이런 조치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유미 기자. 그러면 오늘 또 확진자 수가 추가로 또 나왔고요. 집계가 됐고 그래서 이제 총 확진자 수도 6,284명으로 늘었다는 소식 앞서 잠시 전해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됐던 이 확진자 증가 숫자 좀 짚어볼까요? 예, 일단 신규 환자가 518명 늘었습니다. 일단 이 중에서 이제 대구가 367명, 경북이 123명입니다. 신규 환자 증가분에서 95% 정도가 대구 경북 지역 신규 환자입니다. 경북의 경우에는 첫 세 자릿수 증가입니다. 원인은 어쨌든 경산시에서의 확산 때문입니다. 경북에서 늘어난 신규 환자 123명 가운데서 그 45%에 해당하는 56명이 경산 지역입니다. 그 봉화 요양병원에서 51분이 그 확진을 받았고요. 경산 환자도 어쨌든 신천지 관련 환자가 63%에 달합니다. 요양원 등 어쨌든 그 2차 감염을 통한 집단 발생이 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관련해서 사실은 그 오늘 중대본에서 그 대책을 좀 내놓은 게 있는데요. 그 경북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총 그 518곳에 대해서 예방적 격리 조치, 예방적 코호트 격리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그 고령 환자나 좀 고위험군이 많은 사회복지 시설에는 그 코호트 격리 조치를 통해서 이동 자체를 못하게 또 종사자들도 출퇴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오늘 중대본도 굉장히 적극적인 대책으로 좀 필요한 대책이라고 얘기를 했고 경북의 고위험군 생활시설을 일제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저희가 매일 특보를 통해서 또 추가 확진자 숫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숫자 자체가 사실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감염병의 확산이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혹시 또 숫자가 뭐 5천 명이 넘었다, 6천 명이 넘었다 나오게 되더라도 정확한 숫자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게 되면은 또 과도한 불안감을 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예. 또 그리고 너무 방심해서도 안 되는 예, 거겠죠. 그렇습니다. 어제 사실 권준욱 부본부장이 좀 브리핑 때 좀 의미 있는 발언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또 이제 신규 환자가 500명대가 됐지만 한 이틀 정도는 400명대 정도여서 좀 숫자가 주춤한 거 아니냐라는 또 해석들을 했잖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숫자 자체는 큰 의미를 두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연결고리가 좀 분명하지 않은 그 집단 감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권준욱 부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뭐 메르스나 그 이전에도 그 뭐 질병관리본부나 복지부에서 그 감염병 대처를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뭐 그건 정은겸 본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춰볼 때 방심 또 혹은 약간의 느슨해진 틈을 반드시 병원체는 뚫고 들어온다. 그게 과거에 이제 경험한 유행의 결과다라고 하면서 그 정은겸 본부장이나 굉장히 권준욱 어제 조심스럽게 그렇게 권준욱 부본부장이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권준욱 부본부장이나 정은경 본부장이나 워낙 그 감염병 경험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 이 그 확산세 증가 인원 가지고는 상당히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이 숫자와 관련해서 일단 또 한국을 직접 언급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거브로여수스 WHO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한국에서의 어떤 확산세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얘기 한번 듣고 마저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encouraging signs from the Republic of Korea. The number of newly reported cases appears to be declining, and the cases that are being reported are being identified primarily from known clusters. Although few countries are reporting large numbers of cases, 115 countries have not reported any cases. 21 countries have reported only one case, and 5 countries that had reported cases have not reported new cases in the past 14 days. 자, 지금 들으셨지만 지금 한국에서 또 뭐 인커리징 사인, 그러니까 고무적인 어떤 신호가 조짐이 보이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숫자만으로 보면은 그렇게 판단을 할 뭐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동안 이제 31번 확진자가 나왔던 2월 중순에는 100%, 뭐 108% 이렇게 확진자 수가 증가를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그 두 자릿수로 가다가 이제는 한 자릿수, 그래서 8% 전날에 비해서 이제 8%, 9% 정도 이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거든요. 예, 저도 이제 저 원문을 좀 봤는데요. 일단 한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이제 그 고무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사례가 뭐 좀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하고 그 보고된 사례가 어쨌든 이미 알려진 집단에서 주로 파악되고 있다라는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확인이 된 집단이라고 하면은 신천지 교인 그렇습니다. 집단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런 뭐 해석은 사실은 뭐 지난 며칠간도 저희가 신천지 특히 대구 교인 중심으로 한 확진자 수는 이번 주까지는 계속 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서 그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신천지 교인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격리나 검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뭐 그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좀 뭔가 대처가 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볼 땐 어제나 이제 오늘 사이에 나왔던 집단 감염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우려가 된다고 하는 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뭐 아니면 이제 그 보통 그 대형 병원에서 나오는 그 집단 감염들이 있는데 사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희망적인 얘기만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실제 그 사무총장이 그 부분까지 보고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백 교수님, 거브레요스스 WHO 사무총장, 그간 뭐 중국에서 들려오는 소식과 관련해서 사실 좀 논쟁적인 그런 언급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 이야기를 또 저희가 받아들여야지 되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기서 표현하신 디크라이닝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우리 상황은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2월 29일 날 909명을 찍고서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 떨어지는 것은 정점을 안 찍고 이제 909명의 정점을 찍고서 그 다음부터는 안정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뭐 500명이든 600명이든 이 실제 절대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하루에 100명만 늘어도 총수는 늘어나는 증가하고 것이니까.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 이 증가 추세는 꺾였다고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꺾였지만 예. 지금 안정되고 있다가 언젠가 감소가 되면은 우리 방역 당국이 잘해서 이건 잡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우리는 지금까지 신천지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추세를 안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 지금 이런 그 대구 경북 이외 지역에서 나오는 이런 산반적인 또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나온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못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선제적으로 어디선지 환자가 나오면은 지금은 전수조사를 하는 지금 재생병원도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선제적인 조처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정되게 그 원내 감염 또는 예. 요양병원 요양원의 감염을 막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면회뿐만 아니라 코호트 격리에 가까운 식으로 지금 한다면 어느 정도 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즉 방역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브리핑을 했었던 김강립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아니라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예, 중수본 혹은 예.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직함을 따로 또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리고 보건복지부 차관입니다. 예, 보건복지부 차관이 또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또 질문이 나오니까 이 지금 약간 그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는 거는 대구의 신천지 관련해서는 이제 숫자가 좀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100여 명 정도 확진자가 늘었고 지금 뭐 안정적인 추세라고 경북 지역에서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두 가지 계속 전제가 돼야 된다. 집회 같은 것을 하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 또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를 해야지 지금 정말 안정세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상당히 조심스러운 또 결론을 냈습니다. 예, 다음 주가 그래서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게 대구시 이제 오전 브리핑에 따르면 대구 교인 중에 어쨌든 이제 1만 명 넘는 분들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양성률이 25.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그 대구 교인들 중에서도 고위험군이나 아니면 좀 유증상자 위주로 초기에 검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신규 확진이 많이 늘어났던 거고요. 최근에는 어쨌든 교인들 자체에서 양성률이 뭐 25%까지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제 뭐 그 대구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구의 확진자 수가 많이 좀 줄어든 셈인 건데 예. 다음 주가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이번 주말이면 그 지난달 16일 예배 그 대규모 어쨌든 노출이 있었던 그 참석했던 교인들에 대해서 격리가 해제가 됩니다. 이번 주말, 그러니까 8일이면 자가격리가 해제가 됩니다. 정부는 어쨌든 검사 없이 해제를 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다음 주엔 사실상 대구 신천 지발 확진자 수는 좀 빠지는 수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말은 지금 나오고 있는 요양병원, 요양원 그리고 병원들에 대한 그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그 소규모 집단들에서 나오는 확진자 수가 다음 주에 얼마나 반영이 될지가 그 대구 교인을 제외하고도 좀 투명하게 나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 다음 주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군요. 자, 그럼 이렇게 어쨌든 확진 추세가 어느 정도 이렇게 꺾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거는 이제 분명한데 물론 이제 조심해야지 되지만. 그렇죠. 자, 하지만 이거 뭐 조금 전에 이제 김강립 제1총괄 부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 낙관을 하기보다는 무엇보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그렇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지 되겠죠. 이게 지금 뭐 각종 언론이나 질본에서도 계속 숫자를 얘기하고 이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추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반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과도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상생활이 무너지거든요. 그렇지 않은 선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칙들은 잘 지켜야 될 것으로 보여요. 아직 이 감염병이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뭐 아주 작은 집단이지만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또 이것이 일파만파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예. 기초적인 수칙,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또 마스크 착용, 그리고 또 이제 기침 예절, 그리고 손 씻기 무엇보다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강조하셔도 아직까지는 이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나 이제 김강립 차관의 브리핑을 이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편집을 해서 좀 보여드리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전해드리지는 못하는데 항상 브리핑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칙을 꼭 지켜야지 된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주말을 앞두고 오늘 또 마지막에 이제 브리핑 마지막에 정은경 본부장이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들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직접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집단 시설로부터 신속한 초기 단계 환자 발생을 인지하고 접촉자 등을 확인하는 역학조사는 집단 내 또는 지역사회로 전파를 차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재까지 지자체 단위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상당수의 추가 전파를 억제하고 있으나 집단 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발생이 지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모든 시도, 시군구 지자체는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초동 조치,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터는 주말이 시작됩니다. 주말 동안에 가능한 한 모든 모임과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밀폐된 공간, 실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장소나 종교 행사 등에 대한 방문은 자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에 머무실 때는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운동, 유연성과 근력 운동, 실내 체조 같은 그런 다양한 근력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생활, 감염병 예방 수칙에 대한 준수, 그리고 주기적인 환기를 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자, 이 당부 내용 저희 모두가 다 그렇죠. 이렇게 잘 새겨 들어야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정은경 본부장의 또 브리핑 중에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마스크에 대해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도 감염된 사례가 있었던 것 같다. 마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지 되겠느냐, 마스크를 또 100% 신뢰할 수 있겠느냐,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죠. 예, 일단은 지금도 사실 마스크 공급 문제 때문에 여러 국민들이 좀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마스크 관련 권고는 사실 며칠 전에 이제 식약처에서 좀 바꿨습니다. 한시적으로 좀 바꾸긴 했지만 어쨌든 꼭 필요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유증상자나 이제 의료진이 일단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겉표면은 일단 오염돼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 하고요. 어쨌든 마스크를 쓰고 벗을 때는 손을 가급적 씻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마스크를 쓴다는 것이 손 씻기를 대체할 수 없다. 손 씻기가 일단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스크를 이제 잘 쓰고 벗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강조를 또 했었는데 오늘 또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를 놓고 네. 이게 너무 많이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일각에서는 그래서 자신의 동선이 공개가 됐던 그런 확진자가 인권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그런 소식도 있잖아요. 참 이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감염병 예방과 방역을 위해서는 이 동선 확보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방역 당국의 입장인데 이 개인들의 생각을 해보면은 사생활에 대한 예민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 짚어드렸습니다만 이 동선 확보를 위해서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다 보니까 그 불안함과 또 여러 가지 또 조롱 섞인 각종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달리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게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확진된 것이 감염이 된 것이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 하다가 감염됐느냐, 무슨 어디 교회를 갔느냐, 어디 집회를 갔느냐. 그런 이야기들도 달리기도 하죠. 그렇죠. 이런 인권 침해 관련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찌됐건 질본의 입장에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지금 동선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좀 더 꼼꼼히 인권 관련된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비췄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 관리에 있어서 이 한 개인의 인권 침해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또 배려가 돼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실 동선 공개는 확진자 수가 이제 100명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방역대책본부의 그 발표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 의료시설을 갔다거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처럼 좀 감염이 많이 우려되는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만 예. 그 초기에 발표했던 것처럼 뭐 일일이 뭐 슈퍼나 뭐 학교나 뭐 등등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공개하지는 않거든요. 예. 다만 이제 지자체는 좀 다릅니다. 네.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뭐 한 명 한 명 나오는 상황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동선이 공개가 되고 있고 아마도 이제 문제를 삼은 부분은 그 지자체 발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왔으면 동선 공개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 것이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지역 감염이 아직 완전히 일어나지 않은 곳에서는 아직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예. 예.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대구를 예를 든다면은 거기에 동선을 공개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거든요. 확진자가 뭐 몇천 명씩 가는 상황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데 그 외의 지역들 특히 서울이나 예. 수도권 지역 같은 데서는 불과 다 합쳐서 200명이 약간 넘는 정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동선을 확보해서 그 부분을 투명하게 해서 정보 공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인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거기에. 예. 또 한 가지는 인권 문제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방역이라는 것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사회주의 국가의 물리적인 봉쇄와 다른 개념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아예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뭐 그런 게 아닌 아니지 않습니까? 거죠? 또 특히 예. 대구 경북 지역만 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물리적인 봉쇄 얘기를 했다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예. 실제로 우리 대구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러면서도 봉쇄를 할 수 있다는 걸 진짜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야 하는데 예. 실제로는 인권 문제에서 좀 환자 입장에서도 생각해 주셔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잉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된 것이 실제로 누구나 자기도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되고 예. 또 시설 격리라든지 여러 가지 격리를 할 때도 자가 격리 수칙이라든지 시설 격리를 한다 할지라도 이럴 때 여러 가지 그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만 하는데 예. 실제로는 지금 오늘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인권보다는 격리 예. 또 공익적인 면을 더 우선시하겠다는 말씀이 주요 목적이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건 맞습니다. 예. 인권을 과연 어디까지 생각해 줄 것이냐.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권이 좀 무시당해도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예. 이것은 지금 굉장히 민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제기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동선 공개가 되는 부분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자체 뭐 구청, 시청 단위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일일이 다 동선을 체크할 공개하고 수 있지는 없기 때문에 않거든요. 이관을 지자체에 이관을 했다고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죠. 그러면 이 지자체 동선이 공개된 것은 정말 우리 지역에 긴급재난 문자들이 그렇게 오잖아요. 우리 예. 지역에 누가 있다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문제 의식을 느끼신 분들이 확인하면 되는 것인데 예. 이 확인한 이후에 이 뭐 예를 들면 어떤 식당을 갔다더라, 어느 조직을 갔다더라 이런 것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하고 예. 또 조롱을 하고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보 공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채널의 일관성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요. 그 이후에는 성숙한 시민 의식입니다. 예. 지금 이것은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걸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이제 또 나쁘게 얘기하는 데 사용을 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민 의식이 발현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지금 개인의 인권과 권리 부분 또 생각을 해야지 되겠고 방역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야지 되겠는데 지금은 적절한 그런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많은 시민분들의 협조가 필요한 대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왔던 또 이야기 중에 이 부분도 관심이 많이 가고 기자들의 질문도 이 부분에 또 집중이 됐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를 부검을 해봤더니 뭐 이런 증상이 이런 상황이 나왔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그것이 검증이 됐느냐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국내에서도 혹시 코로나19 사망자들 중에 부검한 사례가 있었느냐 했는데 네, 없다고 했습니다. 예, 일단 그랬죠. 가족의 동의를 얻은 경우도 없고 사실 병을 정확히 알려면 부검이 필수적인데 이제 예. 앞서 사망한 경주에서 사망한 40대 젊은 남성분의 경우에도 코로나19 때문인지 뭔지 사실은 확인을 하려면 부검이 좀 필요한데 예. 이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젊은 나이에 어쨌든 사망하셨고 예. 현재까지도 명확히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백순영 교수님 어떻습니까? 정확한 이제 사망 원인을 알고 또 그리고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검이 앞으로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법체제상에서는 일단 화장 먼저 하고 장례식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 유족들이 반대를 하면 안 할 수도 있지만 예.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이 화장을 했기 때문에 부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부검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화장하기 전에도 이제 어쨌든 동의를 구했겠지만 아마 동의를 하신 가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시작할 때 일본이 사실상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이희정 기자가 준비한 리포트로 보고 그리고 지금 외교부에서 나온 소식들이 있는데 외교부 출입기자 연결해서 직접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은 오는 9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 2주 동안 격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검역을 강화하고 검역 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호텔이나 병원, 자택 등 시설에 머물도록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일본 내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이 조치는 한국에 있다 온 일본 자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또 관광 등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에게 적용해온 90일 무비자 입국 제도도 잠정 중단합니다. 이미 한국인과 중국인에게 발행한 일본 입국 비자 효력도 정지됩니다. 우리 정부는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어 오늘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또 주한 외교단에게 우리 정부의 대응 노력을 설명하고 입국 제한 조치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한일 교류가 위축되는 건 물론 일본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도 더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어제 저녁부터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일본이 사실상 한국발 입국자들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어떻게 된 거냐? 어제 이제 뭐 찾고 어제 일본 현지 보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그 현지 보도가 맞는 이야기인지 이제 여러 가지 또 확인 과정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한국발 입국자들에 대해서 일본이 2주간 대기를 시킨다. 사실상 격리 조치를 요청하고 그리고 무비자 제도도 중단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했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외교부의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재윤 기자, 강경화 장관이 주한 일본 대사 초치했다는 소식 내용 좀 전해 주시죠. 네, 오늘 오후 3시에 강경화 장관이 직접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장관이 직접 대사를 초치한 건 이례적인데요. 강 장관은 추가 조치를 자제할 것을 그간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충분한 협의는 물론 사전 통보도 없이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 성과를 일궈가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며 그 배경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조치라면서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예, 발언 수위가 비교적 셌던 것 같습니다. 상응 조치와 관련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강 장관은 일본이 조치를 조속히 처리하지 않을 경우 우리로서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대응 방안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상응 조치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요. 현재로서는 일본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이나 오염 지역 지정, 일본발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 조치 강화 등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 대사는 이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네, 도미타 고지 대사는 강 장관이 말한 내용을 정확히 본부에 보고하겠다며 앞으로 1, 2주간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달려있는 중요한 시기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예. 자, 그럼 앞으로 1, 2주간 좀 지켜보고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여지를 남긴 것 같기는 한데 또 일본 본국과 또 뭐 어떻게 조율이 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관심이 가는 게 또 궁금해지는 게 일본이 이번에 조치를 하기 전에 우리 정부의 사전 통보가 전혀 없었습니까?
네, 어제 오후에 일본의 현지 언론에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보도들이 나오자 우리 정부는 확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가 온 건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이후에 어젯밤 9시 반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서 이번 조치가 나온 배경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때문에 강 장관은 오늘 일본 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도 사전 통보가 없었던 부분을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JTBC 정재윤입니다. 예. 자, 사실상 입국 제한을 강화하는 방침이다라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14일 동안 대기를 시키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 9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0시부터 이달 말까지 2주간 격리 조치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정 시설에서 대기하라는 건데 이게 호텔, 집, 병원 아니면 다른 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 있는 대중교통도 본인이 선택을 할 수는 있는 모양이죠. 뭐 호텔이 됐든 집이 됐든. 선택은 아닙니다. 선택할 수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예. 나오지 않아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본 안에 있는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상 우리 정부는 이 조치를 입국 거부로 규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호 조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게 무엇보다 지금 일본을 90일까지 무비자로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비자 제도를 없앴다는 것은 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고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해서 마치 감염자인 것처럼 대하는 거거든요. 예. 입국을 할 때 일본 당국에서 이 입국자들에 대한 어떤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인 것이고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들은 아직까지 들려오는 바가 없고요. 예.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도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특별히 또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감정이 좀 특별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바로 반영이 직전까지 사실 또 여러 가지 갈등이 그렇습니다. 외교적인 갈등이 심하지 예. 않았습니까? 이게 반영되고 있는 게 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에 뭐 올림픽 뭐 참가하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예. 굉장히 좀 격한 반응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오늘 뭐 강경화 장관이 상호 조치 얘기를 뭐 꺼낸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국민들의 정서는 확실히 상한 것이 느껴집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청와대도 오늘 NSC 상임회의를 열어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했고요. 또 입장을 내놨는데요. NSC 상임회의에서 나왔던 내용, 저희가 좀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됐냐면은 일본 정부가 취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조치, 자국민에 대한 여행 경보 상향 조치에 대해서 일단 강한 유감을 표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역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 한국의 상황은. 근데 반면에 일본은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조치로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강경화 장관도 이제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했을 때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 코로나19 확산 차단 성과를 읽어가는 시점에서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고 오히려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조치 우려를 가지고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어찌 보면은 또 약간은 또 감정적인 어떤 반응이지 않을까라는 지적이 나올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의 지금 방역 조치 어떤 정도 단계, 어떤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일본 예. 지금 상황은요.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 할지라도 중증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는 식의 방역이거든요. 이것은 방역이 예. 아니죠. 예. 결국은 모든 국민들이 진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해도. 예. 그다음에 또 사망을 했을 경우에도 진단을 하지 않으면 그냥 폐렴으로 사망하신 것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일본은 진단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강국입니다.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는데도 그렇습니까? 우리는 16만 정도를 했는데 일본은 예. 뭐 10,000건도 안 도달하지 않은 수천 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실제로 일본에서 지역사회 전파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 하지를 않아서 숫자가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안 할수록 숫자는 굉장히 줄어서 지금 1,000명 수준 아닙니까? 예. 이것이 실제 1,000명이냐 하면 아마 100배, 10,000배 많을 수도 있어요. 예. 1,000만 명일 수도 있는 것인데 절대로 안 하고 만연하게 만든다는 것은 국민 보건을 잡고서 결국 올림픽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나라나 중국 입국 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는 사람들이 감염을 시킬 것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총리 저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예. 일본은 정말 너무 비겁한 방역이 아닌 방역을 안 하는 이런 예. 상황이고 우리는
열심히 찾아가 갖고 16만 건이라는 진단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환자가 나오고 사망률도 나오지만 예. 실제로 이것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국제적으로 이 평판이 이 숫자로 인해서 나빠질 수 있다는 거 다 전제로 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방어를 하고 있고 방역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일본은 안 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예. 외신 보도에 따르면 어쨌든 일본에서의 검사 조건은 좀 상당히 봐도 좀 의아한데요. 일단 37.5도 이상의 발열, 또 극도의 피로감, 호흡이 나흘 이상 계속 돼야지만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흘 동안이나 이미 예. 병이 진행이 돼야지 이제 검사를 시켜준다. 네, 그런 그 거군요. 나흘 사이에도 자가격리를 하면서 일단 이제 증세를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검사를 받으라는 얘기고요. 예.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노인이나 지병이 있는 분들도 이틀 이상 경과를 봐야지만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무증상자까지 검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상당히 선제적으로. 예, 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그럼, 예. 그럼 4일을 알았으면 37.5도 이상이 됐으면 진단을 해주면 그것도 맞는데요. 예. 그렇게 해도 안 해준답니다. 즉 접촉이 안 됐으면은 예. 그 주치의 선생님이 아무리 보건소에 얘기를 이분 위험성이 있다, 폐렴도 있다 하고 얘기를 해도 예. 당국에서 그건 못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방역을 안 한다는 거 제가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예. 4일 앓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폐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진단을 그 정도면 해줘야 일본 인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올 텐데 전혀 안 한다는 것이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일본은 특히나 초고령 사회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이 코로나19가 이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결과적으로 정치가 개입했다. 예. 정치권에서 이 확진자 숫자를 조절하고 싶으니까 일단 검사 자체를 적게 하고 그리고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하거나 아니면 집단 감염이 이루어진 곳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시겠지만 요코하마 항에 그 정박돼 있었던 다이몬드 프린세스라는 그 크루즈 안에서 벌어졌던 일을 봐도 그렇죠.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조치들을 취해왔던 일본 정부거든요. 예. 이 배경으로 일본 현지 언론들도 거론하고 있는 것이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아베 정권이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궁지에 몰려 있는데 이 상황을 마치 이 숫자를 가지고 타개하려고 하다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니까 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든지 중국에 그 타겟을 돌린 게 아니냐 예. 이런 지적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이 된다라는 지적들이 속속 나올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이나 또 검진에 있어서 소극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기준으로 해서 NHK가 보도한 집계를 한 걸 보면 확진자가 이제 1,036명에 이르고 또 사망자도 12명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언급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일본 입장에서는 뭐 저희가 짐작하는 부분이고 뭐 예상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도쿄올림픽을 뭐 신경 썼기 때문에 뭐 이런 과정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또 짐작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근데 도쿄올림픽을 과연 이렇게 이대로 열 수가 있겠느냐라는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뭐 일본 정부 내에서도 공식적인 어떤 연기의 가능성을 얘기한 바가 있고요. IOC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기한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예. 그 규정을 보면 그러니까 올해 안에 열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날짜가 이제 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닌데 지금은 7월 24일이 이제 개막으로 잡혀져 있습니다만 그러네요. 규정상으로는 2020년 안에 이루어지면 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시기 조절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부분은 또 뭐 여러 가지 자본의 논리를 또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의 어떤 각종 스포츠에 대한 중계권들이 대부분 이 여름 시즌에는 여유가 있고 좀 가을로 넘어가면 뭐 NFL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 뭐 야구라든지 많은 중계권들이 이미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중계를 해야 되는 많은 그 금액들이 투입이 돼 있고 예. 아시다시피 올림픽에는 거대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서 스폰서십을 또 다 이루고 있는데 예. 이걸 흔들 수가 없는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기에 치러내기도 힘들고 치러내고자 하니 국제사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여러 가지 궁지에 몰린 것은 맞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저희 보도국에 이 시각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확진 상황이 어떤지 지금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관련 소식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병현 기자. 일단 이제 신천지 신도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관리 감독은 계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제 신천지 신도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 이런 소식도 계속 들려왔는데 혹시 결과가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전북지방경찰청은 도내 신천지 신도 377명의 소재를 파악해 전북도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북도청은 정부로부터 도내 신천지 신도
13,260명의 명단을 받아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이 중 377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위치 추적, 출입국 관리소 기록 등을 검토해 연락이 닿지 않는 인원을 추적해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앞서 부산지방경찰청도 부산시내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신천지 신도 448명을 찾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찰청, 지역 경찰청도 있었다고 하죠? 예, 경북지방경찰청이 오늘 11시를 기준으로 봉화경찰서에 경찰 비상근무 의호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봉화 지역 푸른 요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비상근무 의호가 발령되면 소속 경찰관 연가가 중단되고 경찰력 절반이 비상근무에 투입됩니다. 앞서 경찰은 청도와 경산, 칠곡 지역에도 의호 비상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퇴원을 앞둔 확진자가 다시 이제 그러니까 다 치료가 됐다고 판단을 받아서 퇴원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양성 판정이 나와서 퇴원이 늦춰진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충북 지역 확진자 중 청주 공군부대 하사 2명의 퇴원이 미뤄졌습니다. 지난달 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두 하사는 증상이 나아져 지난 4일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1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서 퇴원이 늦어진 겁니다. 현재까지 충청북도 내 확진자는 모두 18명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박병현입니다. 예, 지금 스튜디오에서는 카톨릭의대 미생물학과 백순영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교수님, 이 부분 계속 궁금합니다. 음성이 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양성이 나오는 경우 이게 다시 이제 병이 재발을 한 것이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다시 감염이 된 것이냐 아니면은 최초의 음성 판정을 받았던 그 판정 자체가 검진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이 부분 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이건 이 RT-PCR이라는 이 유전자 진단의 특성상 검출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민감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음성, 양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예. 일단 음성이 나왔다는 얘기는 못 잡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 바이러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감도에서 못 잡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바이러스가 증식을 해서 양성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따라서 좀 더 민감도가 높은 키트를 개발하고 예. 그것을 평가해서 그것들을 승인해주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예. 아직도 그 질본이라든지 보건원이 상당히 바쁘셔갖고 그 평가가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실제로 식약처에서 그 신속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여러 진단회사들이 만든 키트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로서는 검진 차원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예, 여러 가지 키트 중에 이제 프라이머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프라이머가 조금 초기에 개발한 프라이머는 조금 민감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예. 그것들을 개선한 프라이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승인이 안 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대구 경북 지역 여전히 이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역시 또 대구 경북 지역으로 우리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여러 가지 또 온정의 손길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특히 또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에 이제 구급차를 타고 또 이제 소방관들이 이 지역으로 또 오고 있기도 한데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들 이제 열심히 뛰고 있는 겁니다. 전국에서 지금 300명 가까운 소방관이 이곳으로 모여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소방관들을 최규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저는 지금 대구 두루정수장에 나와 있습니다. 대구 지역 환자들을 이송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소방관들의 집결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국의 구급차 10대 중에 한 대가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만 145대가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직접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구급대원이 차량에 오릅니다. 자가 격리된 환자를 안전하게 병상으로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환자의 집에 도착하면 구급차 문부터 열어둡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접촉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문은 열어주고 환자분이 탑승을 하시면은 환자분 스스로 문을 닫으셔야 되거든요. 환자를 태우고 곧바로 지정된 병원으로 향합니다. 대구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병원이 목적지입니다. 환자를 싣고 약 15분 정도 달려 입원 장소인 대구의료원에 도착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환자가 내리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고 환자의 접촉은 끝까지 금지되어 있는데요. 환자가 내리고 난 뒤 소독을 마치고 곧바로 다음 환자를 이송하러 투입돼야 합니다. 두 차례의 소독을 마치면 다음 환자를 위해 다시 움직입니다. 식사는 바닥에서 해결합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다가 온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다른 식당 같은 데를 가면은 혹시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감염 같은 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근무 때는 도시락을 주는 것 같거든요. 생활치료센터로 가는 단체 버스까지 환자를 옮기는 것도 이들이 맡습니다.
많으면 하루 4-5차례 새벽에 출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갈아입을 방역복이 없어 하루 종일 벗을 수 없는 날도 있습니다. 구급차도 감염을 차단하는 장치 없이 비닐로 임시로 막아뒀습니다. 고되고 열악하지만 아직도 갈 병상이 없는 환자가 더 많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자가격리 확진자가 2,000명 넘는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400명 이상? 이송을 하는데 줄지가 않아요. 병상이 부족하니까, 병상 자리가 없으니까. JTBC 최규진입니다. 예, 이런 소방관들의 숭고한 노력, 또 그리고 그 외에 또 이제 시민들의 또 협조, 시민들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마스크 구하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이죠. 아직도 이제 정부의 마스크 수급 대책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피부로 느끼기에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취약계층들에게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또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자원봉사하고 계시는 신효정 씨가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좋은 일, 또 좋은 취지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스크 품귀 현상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봉사활동 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저를 포함해서 요즘 이제 많은 다른 분들도 실제로 뭐 약국을 가셔도 우체국을 돌아다니셔도 마스크 구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를 면 마스크를 이제 필터를 내재가 된다면 바이러스 차단이 이제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좀 가진 기술로 면 마스크를 좀 제작을 해서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분들께 전달해드리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비슷한 자원봉사를 계속 해 오셨던 건가요? 아예 그런 비슷한 자원봉사를 저희가 같이 계속 꾸준히 해왔었고요. 예. 또 이 지금 비전센터에서 봉제 과정을 수강하셨던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주셔서 예. 같이 또 그분들하고 자원봉사자 분들하고 해서 같이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주변에 계시는 어르신분들 또 그리고 또 장애인분들 직접 약국 가기가 어렵잖아요. 또 줄 서서 네. 오랜 시간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이웃들을 직접 많이 보셨던 거죠? 네, 저희 주위에만 봐도 저희를 비롯해서 저희 주위에 계신 분들 보면 마스크 구입이 거의 불가능했고요. 예.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5장 구매하시려고 몇 시간씩 줄도 서시고, 그리고 홈쇼핑 같은 데서 방송에도 거의 뭐 저희가 전화 연결이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또 이제 장애인분들이나 취약계층 분들은 몇 배 이상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마스크 어떻게 만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잠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면 마스크와 뭐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고 네, 하루에 그럼 한 몇 장 정도 이제 만들 수 있으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오전, 오후 파트로 해서 제작을 하는데요. 하루에 1,000장 정도 지금 1,000개에서 한 1,200개 정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1,000장 정도요? 예. 네, 그렇게 이제 제작을 하고 있고, 이게 마스크 제작에 이제 필요한 부자재나 원부자재 등은 이제 광명시에서 지원을 해주시고요. 예. 제작은 이제 저희 자원봉사자 분들하고 또 광명시 봉제 파트 배우신 분들하고 같이 이제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또 생각해 보면은 마스크의 이 원자재가 상당히 또 중요하죠. 뭐 필터라든지 네. 이게 중요하고 이 기술은 봉제 기술이 아주 또 뛰어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저 화면으로 보니까 또 그런 또 네. 수긍도 갑니다. 자, 그래도 힘든 부분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마스크 만들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재료 준비해서 요즘 천으로 된 마스크들을 많이 제작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부자재, 특히 이제 마스크에 들어가는 정전기 필터가 지금 대란이 돼서 구입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예. 오늘 이제 시에서 구매 루트를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준비가 잘 되면 앞으로 이제 제작하는데 좀 부자재 외에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자, 이거 재능 기부라고 해야지 될까요? 어쨌든 가진 재능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 건데 보람도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직접 전달을 했을 때
또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들 고마워하시죠? 네, 정말 이제 너무 구하기가 힘드니까 또 저희가 그냥 이제 대충 만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안에 이제 필터까지 제작해서 예. 드리니까 상당히 좋아하시고 또 요즘 정말 많이 이제 우리가 국가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작은 재능이지만 우리 제작을 해서 좀 어려우신 이웃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지금 기쁘고 뿌듯하게들 다들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런 시민분들 노력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것 분명히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봉사활동 해주시는 봉사활동에도 저희가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오늘 전화 네. 연결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광명시 여성비전센터에서 자원봉사하고 계시는 마스크를 만들어서 취약계층에게 나눠주는 봉사를 하고 계시는 신효정 씨였습니다. 예, 이렇게 정말 마스크를 받게 되면 참 기쁠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처음으로 마스크를 네. KF94 마스크를 하나를 겨우 구했는데 굉장히 기뻐서 저도 집에다가 자랑을 하는 그런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분께서 손수 제작한 마스크를 그 주민센터에 전달해서 공무원분들이 그 인증샷을 찍은 걸 올린 걸 봤습니다. 좀 예. 짠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예. 너무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또 이 부분 이제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필터를 넣은 것이 또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의 또 신상엽 교수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마스크 지금 수급 이제 문제가 워낙에 또 힘들다 보니까 지금 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오늘은 좀 마스크 공급이 좀 잘 됐었나요?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오늘부터 이제 또 바뀐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오늘 식약처에서 이제 관련해서 3시에 좀 브리핑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726만 개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1일 공급 목표가 800만 개인데요.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적긴 한데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는 좀 더 공급을 했다고는 했습니다. 726만 개 중에 78% 정도가 약국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어쨌든 생산량의 80%를 정부와 계약한 공적 판매처를 통해서 판매한다는 거고요. 일단은 그 뭐 구입 장소는 약국이랑 또 농협 하나로마트인데 서울과 경기는 일단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팔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구와 그 읍면 지역 같은 곳에서는 우체국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오후에 마스크 생산업체가 있는 평택을 좀 방문을 했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어제 발표한 마스크 공급 대책을 두고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대리 수령이 좀 어렵게 해뒀습니다. 장애인만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장애인 등록증을 가져와야 대리 수령이 가능하겠다라고 했고요. 뭐 자녀의 경우에도 부모랑 같이 와서 보호자 신분증이나 주민등록 등본을 보여줘야 자녀의 목도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예. 조금 전 이제 대통령이 그 한 발언을 보니까 대리 수령의 좀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예. 그 거동이 어려운 노인분이나 또 특히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대리 수령을 좀 허용해 달라는 목소리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이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조금 전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좀 전달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어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했고 오늘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금 약국에서 이제 공적 마스크를 살 수가 있지만 본인이 직접 무조건 가야지 되는 거잖아요. 신분증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발생을 하니까 노약자나 이제 미성년자들은 직접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대리 수령이 가능하게 하라라는 대통령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언급도 했네요. 사실은 지금 마스크 사면서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줄 서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왔다가 허탕 치는 일이 없도록 예. 이 재고를 미리미리 알릴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도 힘을 써라라는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는데 최근 뭐 인터넷을 보시면 알겠지만 마스크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하나 생겼어요. 아주 유명한 프로그래머이기도 하고 예. 뭐 이두희라는 분이 그 기업가이기도 하신데 만든 사이트입니다. 지금 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어플리케이션입니까? 인터넷 사이트예요. 인터넷 예. 사이트입니까? 예, 사이트 마스크 알림에 접속을 하시면 내가 있는 위치 기반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약국에 남아 있는 이 마스크의 재고가 이렇게 알려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드아웃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이미 마스크가 없는 곳이니까 가시면 헛걸음할 수 있으니까 안 가셔야겠고요. 예. 내가 있는 곳에 위치 기반으로 알려주는 마스크 재고량을 24시간 기준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하니까 아마도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능 기부 개념으로 이제 이두희 대표가 이렇게 만들어서 공개를 했는데 기존에 있었던 왜 코로나 알림이라고 해서 대학생들이 만들었던 사이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트에는 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뭐 천재 해커로 유명한 분인데 천재 해커의 선행이다 이런 뭐 시민들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렇게 각 약국별로 재고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일괄적으로 알 수가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런 발언도 또 있었던 거겠죠. 실제로 신아람 기자가 오늘 아침에 그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구입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하죠? 네, 운 좋게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집에 있던 마스크들로 버텨오다가 예. 또 운 좋게 근처에서 팔기 시작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판매 시작 13분 정도 뒤에 그 약국에 도착했는데 이미 2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었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줄이 빨리 이어졌거든요. 근데 약사분의 안내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늘과 내일은 신분증이 있으면 한 사람당 2장씩 살 수 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살 수 있고 미성년자도 본인이 직접 와야 된다라는 안내를 계속 해주셨고요. 그 약국에서 오늘 들어온 게 250장 그러니까 125명이 살 수 있는 거였는데 굉장히 빨리 팔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직접 구매한 마스크를 가져와 봤는데 이게 직접적인 연관 없어서 업체명은 가렸습니다. 업체명은 가렸는데 얼마였습니까? 제가 2장에 3,000원, 그러니까 한 장당 1,500원씩? 1,500원씩 주고 샀는데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이게 5개들이거든요. 5개들이니까 이거를 뜯어서 2장씩 넣어주신 거고 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모자르니까 약봉투에 직접 넣어주시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약사분들도 좀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오니까 줄을 어디에서 세워야 되나 또 너무 몰려있게 만들면 또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시는 것 같았고 또 처방전 업무를 좀 잠시 해야 된다라고 양해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었고요. 문의 전화도 계속해서 받으셔서 그 약국에 3분의 약사분이 계셨는데 3분 다 정말 바빠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5장씩 살 수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받을 때 이렇게 상자로 포장돼 있는 채 받고 한 포장에 여러 장이 묶여 있는데 이걸 5장씩만 줘야 되니까 임시방편으로 일회용 비닐봉지에 그걸 담아서 줬던 겁니다. 이게 결국 마스크가 오염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염된 마스크를 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이 시민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열불 나는 상황들이 벌어졌던 것인데 애초 포장 자체가 저렇게 5개가 들어있는 포장이라면 1인당 2개씩밖에 살 수 없으면 결국 포장을 뜯어야 되고 마스크를 어디론가 옮겨야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또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뭐 제보 그리고 불만 사항이 오늘 오전에 많이 접수되기는 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신아람 기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통은 이제 마스크가 5개들이 또 3개들이로 포장이 돼 있다 보니까 하지만 지금 한 사람당 2장, 2매로 이제 제한이 돼 있다 보니 약국에서도 오늘 오전에 좀 혼선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2개를 어떻게 해야지 되나 뜯어서 해야지 되나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전화를 해보고 약사분이 전화를 해보고 나서 이제 2장씩 손으로 집어내서 그리고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신용카드를 받아서 만지기도 할 것이고 현금을 만질 수도 있는 것인데 매번 또 그렇게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한테 마스크를 2장씩 팔 때마다 또 손 소독하기가 쉽지도 않은 노릇이고 자, 이 부분에서 약간 좀 시행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사실은 시행되는 오부제 이른바 오부제에 관해서도 오늘 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는 게 뭐 이게 그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그 요일을 배정을 했잖아요. 뭐 출생 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면 월요일, 뭐 2와 7로 끝나면 화요일 이런 식으로 임의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인구를 좀 감안해 봤더니 화요일 그러니까 그 출생 연도가 2나 7로 끝나는 분들이 인구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화요일이나 또 특히 목요일 이제 4나 9로 끝나는 경우에
또 그 다음으로 인구가 많아서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좀 구입 대상이 되는 분들은 좀 굉장히 몰리는 상황에 좀 처할 수 있다. 예. 그 좀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마스크 대책을 지금까지 이제 나온 과정을 좀 보면요. 처음에 이제 시각처에서 그 이런저런 대책을 내놨지만 워낙 혼란 상황이 계속돼서 문 대통령이 굉장히 질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제 사실은 기재부가 브리핑을 하겠다고 처음에 이제 공지를 했다가 1시간 만에 사실은 또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브리핑을 하겠다고 잡혀 있다가 예. 이미 기자들이 현장에 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3시로 브리핑 시간을 옮겼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아무튼 이 오부제든 아니면 뭐 1인 2매 원칙에 관한 것이든 이런저런 대책들이 좀 보완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지금 나와 있는 대책을 두고도 현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예. 나중에라도 좀 정책에 대한 좀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 마스크 수급 관련해서는 정부 당국자들이 뭐 방송에 출연해서든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라디오를 들었더니 김상조 정책실장이 출연을 해서 일단은 수급 문제가 생긴 부분에 있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계속해서 고민했던 게 지금 생산량 자체가 전체 국민에게 매일 한 장씩 돌아갈 수 있는 양이 못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일주일에 또 이렇게 날짜를 나누어서 오부제를 실시하면서 1인당 2장씩 살 수 있게끔 했는데 이 과정을 이렇게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마스크가 적절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편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노력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앞서 사과를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인데 마스크 그 배분에 있어서 기준 중에 협력과 배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시민의식과 국민들의 배려를 이번에도 당부하던 김상조 실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코로나 마스크 알림이 서비스 말씀을 드렸는데 약국에 있는 재고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편의점에 있는 재고량을 이제 본다고 하고요. 앞으로 이제 약국이나 마트 등의 정보 받는 것도 이제 차차 넓혀간다고 합니다. 자, 지금 스튜디오에서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신상엽 교수와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의 이 마스크 대책 나왔던 것도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직접 이렇게 2장씩 꺼내서 하는 방식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이제 그 마스크 상황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줄을 서는 상황은 좀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바람이었고요. 실제로 확진자가 그 줄에 서 있다가 논란이 된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최소화하는 이제 여러 정책들 중에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분산해서 예. 그래서 그나마 살 수 있는 이제 방식을 이제 채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포장 제형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현실적으로 당장 뭐 어떻게 그 제형을 바꿀 수 그 뭐 포장을 바꿀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뭐 마스크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약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일회용 장갑이나 이런 걸 끼고 이제 미리 잘 분류를 해놓은 다음에 이제 좀 파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일단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장기적으로는 이제 공장 쪽에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좀 적은 매수로 그 정부 정책에 맞는 그런 그 포장 단위를 좀 이렇게 개발하는 것들도 이제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지금 5시 발표 확진자 수가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나왔습니까? 예. 일단은 그러니까 309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제 자정부터 해서 지금 그 16시까지 오후 4시까지 해서 309명이 늘었고요. 총 예. 확진자 수는 6,593명이 됐습니다. 예. 6,593명. 예. 보통 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해서 오늘 새벽 0시부터 이제 오후 4시까지 얼마나 더 확진자가 늘었는지 오후 5시쯤 해서 이제 발표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숫자가 이제 309명 확진자가 증가를 해서 총 확진자 숫자는 6,593명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옛날 기준으로 저희가 과거에 했었던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 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 24시간 동안 는 숫자는 505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숫자와 관련해서는 잠시 또 이제 저희 보도국에서 분석을 하는 대로 보도국 연결을 해서 이 숫자와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마스크와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늘부터는 이제 아이들이나 노약자도 직접 와서 어떤 뭐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아니면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한 후에 이제
이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좀 논란이 됐는데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이 마스크 업체를 방문하면서 직접 했던 이야기는 또 이런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 대리 수령도 가능하게, 대리 구입도 가능하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이제 전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후에 그러니까 상당 부분을 공적 마스크로 그동안에 이제 50% 정도만 공적 마스크로 했는데 80%를 공적 마스크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부 마스크 업체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생산을 못 하겠다라고 해서 생산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고 하죠. 왜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요약하면은 필터의 단가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치과용 마스크를 제조해온 한 업체가 오늘 홈페이지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생산량 80%를 일괄 매입하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고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건데 그 업체 측의 설명이 그 단가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생산 단가를 중국산과 비교할 수 없는데 이 조달청에서는 생산 원가의 절반 정도만 인정해주겠다고 통보해서 사실상 피해가 너무 크다. 그래서 결국에는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스크 생산업체에서는 뭐 입장에서는 그런 마스크 업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식약처장이 직접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의경 식약처장이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생산 원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산 원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스크에 들어가는 그 필터를 만드는 MB 필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우리 흔히 부직포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인데 생산 원가를 충분히 보상해 준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MB 필터를 구하기가 힘든 것을 알고 있다. 또 여기에 대한 수입 가능성을 계속해서 타진하고 있고 뭐 외교적인 문제로도 얘기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업체 측 입장에서는 이 원자재가 없이는 마스크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원자재가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높은 상태인데 조달청하고 전적으로 거래를 하고 조달청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맞지 않을 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생산을 포기하는 업체들도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또 일부에서는 이 조달청과의 거래하는 그 업체들이 이 필터가 있는 KF94나 80 마스크가 가지고 있는 원가가 있고 또 일반 그 수술실에서 쓰는 일회용 마스크의 어떤 원가가 있는데 원가가 다른데 원가 높은 쪽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가 자체를 전체적으로 일관적으로 조달청이 다 맡아서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 협상에서 현실적인 가격을 제시해주고 또 업체도 이 현실적인 가격 내에서는 제작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 마스크 품귀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마스크를 찾지 못해서 이제 또 힘들어하고 있는 또 시민들, 또 불안해하고 있는 시민들도 있는데 그런가 하면 반면에 이제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기도 하고요. 저도 어제 이제 미국에서 펜스 부통령이 CDC 관계자들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 관계자들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데 미국 시민들에게는 지금 마스크가 필요 없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거는 좀 그 방역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툴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는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게 중요한 때가 있고 손 씻기가 중요한 때가 있고 뭐 어떤 다른 방역 조치가 중요한 때가 있고. 근데 이제 결국은 지역사회 감염이 얼마나 퍼졌느냐에 따라서 이 손 씻기와 마스크의 그 유용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해외에서 그냥 한두 명 정도 이제 뭐 확진 환자 들어오고 신종감염병 이런 상태에서는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의 유용성은 떨어지고 그냥 그 평소 개인 위생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해지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대구 지역, 그 경북 이런 지역들은 이제 상당한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되고 있고 서울이나 이런 기타 대도시들에서도 지역사회 유행에 지금 역학적 연골고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유행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에 갔을 때에 확진 환자와 만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마스크의 유용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미국과 뭐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은 이제 이 병에는 마스크가 필요 없다 좋다 이게 아니라 이 병에 지금 그 각 나라의 그 방역의 상황, 그 퍼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마스크가 유용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미국은 아직 이제 어찌 보면 지역 사회의 제한적 유행,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경계 단계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미 심각 단계로 와서 지역 사회에 이제 어느 정도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스크가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교수님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마스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손 씻기다, 손을 관리하는 거다 또 강조를 했는데 오늘 재미있는 또 외신 소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이제 연구를 했던 거였는데 사람들이 이 손을 얼굴에 얼마나 많이 잘 가져가느냐 이거를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한 강의실에서 측정을 해봤다고 하죠. 그랬더니 1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23번 얼굴을 만졌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저도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가져가는 게 이게 참 위험하다고 봐야지 되겠죠. 관련된 연구가 이제 뭐 사실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이제 예. 근데 굉장히 하루 그 1시간에도 보통 10번 이상씩 이제 손이 이제 얼굴 쪽으로 올라오는데 예. 구체적으로 이제 딱 말씀을 드리려면 눈, 코, 입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접촉 감염에 이제 우려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손을 씻게 되면 손에 묻어 있는 이제 이물질들을 이제 잘 제거해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비누로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씻게 되면 제일 중요하고요. 마스크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물리적으로 그 코와 입을 막아주기 때문에 와도 이제 사실 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선 도움이 되는데 이제 마스크는 문제가 이렇게 자꾸 만지다 보면 이제 겉표면이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벗을 때 여기를 잡고 벗게 되면 사실 말짱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라 예. 귀를 잡고 잘 벗고 잘 제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한 부분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얼굴에 손을 가져가지 않는 또 방법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또 그 외신에서는 이제 얼굴 만지는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또 해볼 수 있다 소개한 부분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 얼굴을 만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뭐 눈이나 아니면 코나 입에 있는 점막, 그 얇은 점막을 통해서 그 감염이 될 수 있어서 얼굴을 가급적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손을 잘 씻으라는 것도 사실 또 그런 이유에서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이 말하는 얼굴에 손 대지 않는 방법은요. 일단은 휴지를 손 가까운 데 둬라. 재채기를 할 때나 뭐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을 때 또 코가 간지러울 때 무조건 옆에 있는 휴지를 이용해서 긁고 만지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가급적 화장을 해라. 뭐 이 부분도 있습니다. 화장을 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은 많이 느끼겠지만 메이크업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좀 덜 만지게 되거든요. 화장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습에 신경 쓰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얼굴이 건조하게 되면 뭐 만지거나 긁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안약도 좀 활용하시고 보습제를 좀 충분히 사용을 해서 눈과 피부를 좀 촉촉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안경을 써라 혹은 뭐 장갑이나 마스크를 써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손에 묻은 그 바이러스나 그런 것들이 좀 그 감염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안경을 써서 눈을 막으면 뭐 눈을 직접 만지기는 어려울 테고 장갑이나 마스크도 그런 차원에서는 마찬가지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 이야기도 재밌네요. 대체물을 찾아가지고 장난감이나 인형을 뭐 만지작거려라. 그다음에 얼굴을 만지지 말 거라고 적은 메모지를 컴퓨터, 그러니까 책상 같은 데 이제 붙여놓고서는 의식을 하라. 뭐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저는 저 마지막에 있는 심호흡이나 명상을 자주 하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얼굴을 좀 뭐 안 만지게 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나서 굉장히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지금 각 지자체에서 아마 이 정신건강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좀 많이 불안감을 느끼시거나 특히 이제 확진자나 가족분들은 그런 뭐 센터를 이용하실 수도 있겠고 개인적으로는 그 심호흡이나 명상을 통해서 좀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교수님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얼굴을 그냥 의식적으로 만지는 버릇이 상당히 있는데 이 방송을 하고 있는 동안은 약간 메이크업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네, 얼굴에 그렇죠. 손이 분명히 안 가는 건 있더라고요. 다소 좀 또 재미있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팁들도 있었지만 분명히 얼굴 손에 가져가는 건 그만큼 위험하고 또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도국을 한번 다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추가 확진자 상황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들어왔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박 기자, 오후 들어 조금 전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추가된 확진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오후 집계가 나왔는데요. 어제 오후 4시부터 현재까지 추가된 확진자는 505명입니다. 505명이 더해지면서 전체 확진자는 6,593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도 늘어 오늘 새벽 대구 칠곡 경북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43번째 사망자입니다. 이 환자는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고혈압과 당뇨를 알아오다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숫자. 예, 그리고 어제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된 곳이죠. 경북 경산시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경북 경산은 대구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데 오늘 57명이 추가돼 모두 404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도 내 다른 시군에서는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경산에서는 최근 매일 50명 이상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2, 3차 감염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산 지역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교인이 261명으로 6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분당 재생병원에서 집단 감염 추가로 확인됐다는 소식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지금 확진자 대부분이 집단 발병에 의한 걸로 꼭 이곳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요. 집단 발병에 의한 걸로 지금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집단 감염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발병은 대부분 신천지 교인과 관련이 있는데요. 정부는 신천지 신도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돼 환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지만 일부 병원이나 요양원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감염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환자가 여러 명 나와 오늘 새벽부터 외래 진료와 응급실 운영이 중단된 분당 재생병원은 서울 은평 성모병원에 이어 수도권 내 두 번째 병원 내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모든 학교가 개학을 23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교육부가 후속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다음 주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개학 전까지 2주 동안 긴급 돌봄을 기존보다 2시간 늘려 오후 7시까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돌봄 교실에서 점심 도시락도 제공합니다. 전국 어린이집도 휴원했다가 23일에 다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오후 7시 반까지 긴급 보육을 제공합니다. 또 정부가 아동수당을 40만 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4개월 동안 1인당 10만 원씩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질병관리본부가 조금 전에 이제 발표한 추가 확진자 숫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추가 확진자 수는 309명. 그런데 어제 이 시간에도 발표가 있었죠. 어제 오후 4시부터 24시간 동안 오늘 오후 4시까지는 합치면 505명입니다. 추가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총 확진자 수는 6,593명이 된 건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오후 4시 대비는 505명, 지금 400명, 500명, 또 많게는 이제 800명 정도 이렇게 계속 확진자 수가 나왔지만 이 전일 대비 증가율로 보면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죠. 모수가 분모 자체가 그동안은 4,000명이었다가 5,000명, 6,000명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전일 대비 증가율은 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숫자들, 그러니까 한 500명 단위, 400명 단위로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는 것, 그러면서 전일 대비 증가율이 좀 줄고 있는 이런 것들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까지 이제 환자가 900명 넘게 나왔을 때는 이제 그 위험 요인이 있었던 신천지 대구교회 증상자들 및 정말 이제 우리가 이제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환자가 많이 나왔던 게 맞고요. 예. 근데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나오는 분들은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 분들 숫자는 이제 거의 줄어들었고, 예. 그분들을 통한 2차, 3차 감염과 또 그 외의 지역의 역학적 연결고리를 잘 알 수 없는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대구 지역 신천지 교인에 대한 조사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숫자들은 이제 얼마나 이제 이 지역사회에 이제 그
많이 퍼져 있느냐를 이제 나타내주는 그런 이제 지표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게 이제 그 정부 당국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집단 감염 어느 정도 그 감염 경로나 이제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집단 감염이 한 70% 이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근데 20%대는 지금 아직 그 개별 상황이고 이제 그 감염 경로를 잘 모르는 그런 감염 역학적 연결고리를 모르는 그런 감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이제 그 역학적 연결고리를 모르는 상황에서 또 다른 그 집단 또 대규모 유행이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유행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서서히 줄어든다 그러면 참 좋겠지만 또 새로운 그런 이벤트들이 혹시 생길지 몰라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역학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대구 전체 이제 확진자 중에서 그 신천지 교인 관련 확진자가 72% 정도가 됩니다. 일단 한 그 3,600명 정도가 확진을 받았고요. 그 다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대구 그 신천지 교인 중에서는 양성률이 어제 검사 기준으로 하면 25%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는 교인들의 경우에는 양성으로 판정받는 숫자가 좀 적다는 얘기고요. 다만 일반 시민도 대구시 브리핑에 따르면 9.6%의 확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어떤 시설이나 소그룹 단위에서의 확진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중환자가 좀 늘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증이거나 위중한 환자가 그 49명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에서는 57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단은 중증이라고 하면 어쨌든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체온이 38.5도 이상을 나타내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가 어제는 23분이었는데 오늘 26분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이보다 위중한 분들, 인공호흡기를 착용하시거나 아니면 에크모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어제는 26명이었는데 오늘은 31분으로 늘었습니다. 오전에 이제 관련해서 대구시에서도 좀 설명을 했는데 대구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신우 경북대 교수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대구에서만 어쨌든 29분이 현재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위중한 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제 숫자만 보면 어쨌든 그 치명률이라고 하는 그 사망률이 0.6%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는 좀 계속 더 올라갈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고령에 이제 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이 확진을 받고 있어서 그 이분들에 대한 좀 치료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증 환자가 많아졌다는 그런 지표를 저희가 또 눈여겨봐야지 되는 이유는 사실 또 치명률이라는 것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 사망률에 영향을 주고 우리 의료 체계가 사실 또 치명률이라는 단위로 어떤 그런 기준으로 어떻게 또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확진자 수는 아주 조금의 변동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급격한 증가세는 분명히 꺾였다고 지금 보이는 상황인데 중증 환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그 확진자들이 얼마나 고령이냐, 기저질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취약한 뭐 요양원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집단 발병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사망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지금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젊은 이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위험도가 떨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유행이 어느 집단에서 이제 유행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건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해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앞으로 방역의 초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의 초점을 이런 집단시설, 요양원 같은 곳을 주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뭐 그런 맥락이라고. 오늘 그리고 볼 수가 분당 있겠군요. 재생병원에서 나온 확진자분들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연세도 좀 있었죠. 70대인데다가 그 다른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암이라는 또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코로나19 관련한 증상들은 인지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응급실에 왔던 이유도 뭐 딸꾹질이나 뭐 무기력증 같은 다른 이유였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 나온 그 사망자 관련해서 설명을 할 때도 그 방대본의 설명은 고령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증상을 좀 인지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래도 좀 만성질환 같은 것으로 인해서 좀 골골된다고 해야 될까요? 좀 많이 좀 몸이 그렇게 좀 좋은 편들이 아니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많이 편찮으셔서 이게 코로나19인지 인지를 좀 늦게 하다 보니까 병이 더 악화된 상태에서 병원을 좀 방문하고 그러다 보면 좀 중증으로 빨리 또 변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집단 감염이 나타났던 곳들 보면 일단 뭐 신천지 교회는 좀 제외하더라도요.
대남병원을 위시로 한 의료기관들이 있었고 또 사회보장시설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들이 있었고 또 그리고 교정시설이 있었고요. 또 장애인 관련된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 교회라든지 수련회 등이 있었는데 따져보자면 이 중에서 대다수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있는 공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집단 감염이 지금 70%가 넘는 이 상황에서 집단 감염 관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 강조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게 위중이나 중증이라는 어떤 판단이 생기고 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그만큼 중요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좀 신천지 교인들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저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신천지 교인에 대한 또 이제 검사가 대부분 다 진행이 됐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한 20% 정도 이제 확진율이 나왔다고요. 신천지 교인을 대상으로 25%까지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60%가 넘었었잖아요. 네, 처음에 뭐 80% 이상 뭐 그 정도로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예. 굉장히 고위험군 혹은 또 유증상자 위주로 초기에 검사를 집중했기 때문에 상당 인원이 확진이 나왔고 지금 진행되는 이제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는 분들은 어쨌든 뭐 무증상자이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양성률도 25%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자, 그래서 신천지교회에서 지금 100억 원대의 어떤 기금을, 성금을 기탁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좀 또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신천지 교회에서 대구 사회공동복지모금회에 100억 원의 성금을 기탁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대구시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성금을 거부하였습니다. 지금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이 해야 될 일은 돈이 아닙니다. 돈은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대구시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다수의 교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인들에 대해서 자가격리 기간을 5일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단검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역 대책에 커다란 혼란이 조성되고 있고 이는 방역 대책을 방해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교인들에게 간곡히 요청드리고 경고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교회 측에서 대구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억 원의 성금을 기탁하겠다라고 밝혔더니 대구시에서는 이를 거부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그 얘기도 하면서 신천지 교인들이 일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지 않고 있으니까 좀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들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어제 신천지 측에서 그 120억 원의 현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에 입금을 한 사실이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 신천지 측에서 추가로 기자들에게 밝힌 것이 있습니다. 그 공동모금회 측에서 반환 요청을 했다는 건데요. 예. 여론이 좋지 않은 것 등이 부담이 된다는 이유라서 이른 시일 내에 다른 기부처를 찾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신천지 관련 수사 소식을 간단히 짚어보면 오늘 검찰이 첫 강제 수사를 나섰는데 이건 신천지에 대한 게 아니라 마스크 매점 매석과 관련한 첫 압수수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신천지와 연관은 없는 것인데 앞서 대구경찰청이 그 신천지 대구교회 측에 그 압수수색 영장을 2번 신청했다가 반려를 당했었는데 아까 전에 오후에 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는데 이곳에 민감용 경찰청장이 출석을 해서 신도명단 누락 의혹 등 반려가 됐는데 재신청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서 재신청 시사를 했고 그리고 예. 교인 내 소재 99%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99%요? 네, 99%의 교인이 소재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이제 대구시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 신천지 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정도길래 그런 이야기가 성금을 하겠다고 하는 것조차 받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권영진 대구시장 입장에서는 신천지라는 이 교회 조직에 대해서 방역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예. 앞으로 더 있을 수도 있는 이 감염병 확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예. 왜냐하면 그 생활치료시설로 지금 신천지 교인들 중에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유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다는 겁니다. 예. 위치가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명단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돈을 기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천지 측은 지금 대구시의 어떤 방역 이 정책에 정부의 방역 정책에 충실히 임하라라는 예. 얘기를 또 함께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 120억이라는 돈을 성금을 한 것도 예컨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공동기금이랑 얘기가 될 때는 사전에 좀 조율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예.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할 테니 뭐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등이 있는데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오픈되어 있는 그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에 일단 돈을 넣어놓고 이걸 일부는 대구 또 일부는 중앙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공동복지모금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또 생겼을 것이고요. 예. 신천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예. 방역의 어떤 협조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들에 대한 어떤 면피적인 활동들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위기는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죠. 권영진 시장은 이제 구체적으로 신천지 교인에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를 해라 하는데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그리고 또 진단 검사를 받으라 하고 했는데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신도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브리핑을 하는 내용을 보면 대구시는 사실 여전히 신천지에 대한 검사나 이 부분에 많이 방점을 좀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며칠 전부터 전해드리긴 했는데 그 중앙방역대책본부나 이제 정부는 어쨌든 신천지 교인에 대한 조사도 조사지만 이분들이 일단 이번 주 말 8일이면 격리 해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때까지는 최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8일이면 무조건 이제 격리 해제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놨는데 대구시의 입장은 어쨌든 8일 마지막 날에도 이게 음성이 나와야지만 그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예.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와도 좀 입장이 다른 부분이라 이 부분은 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방침이 나온 상황이고요. 예. 자, 대구시는 그렇고 또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측에서 이제 서울에 이런 신천지 시설이 있습니다라고 명단을 제출을 했는데 그게 허위로 제출됐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체적으로 알아보니 더 많은 시설들이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서울시에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신천지 시설을 현장 점검을 했다. 그런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보를 받아서 파악하고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의 신천지 시설이 202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천지가 170곳이 있다고 했는데 32곳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제출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근데 그 종류가 그 복음센터, 문화센터, 스터디 카페, 미용실, 마사지샵, 모임방 등 굉장히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고 예. 곧 법인 허가 취소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을 그 근거로 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법인의 허가와 취소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예. 중간 절차 중에 이제 청문 절차가 있는데 13일에 청문 절차를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오라고 해서 의견을 그렇죠. 들어보는 거군요. 네, 이만희 총회장이 출석을 할지 안 할지 아니면 대리인이 출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출석 요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만약에 이게 신천지 쪽에서 이 관련해서 불참을 한다면 이 불참만으로도 종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해서 기타 공익에 해하는 행위들이 있는 법인이라면 충분히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신천지에서 보이고 있는 행동들, 드러나고 있는 것들, 이제 관계당 지자체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또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너무 강하게 압박을 가했을 경우에 또 이제 음지로 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너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런 정보들로 봤을 때 어떻게 균형점을 찾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방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조기 진단 조기 치료고요. 그러려 그러면 이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미 신천지 대구교회에 이제 관련된 그 1차 유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잠복기를 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증상이 생길 사람들은 이미 다 이제 생겼고 예.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감염이 되지 않았을 만한 사람들만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최대한 빨리 찾아서 빨리 검사를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일부 이제 뭐 잘 그 알려지지 않거나 확보하지 못한 그런 정보들 때문에 이제 늦어진 부분들이 이제 지금 있는 거는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결국 역학조사라는 게 이제 참 재밌는 게 원인으로 결과를 찾는 게 아니라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찾아가는 게 역학조사거든요. 그렇죠.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신천지 대구교회는 뭐 몇 퍼센트가 나오고 가천교회 몇 퍼센트가 꽤 많은 이제 숫자의 이제 확진자가 나오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증상자도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해서 그리고 또 신천지 대구교회 중에서도 2월 16일에 몇 시 예배를 드린 사람 중에서 결과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사람들 또 혹시 그 사람 외부에서 그 예배 드렸던 사람들을 갖다 명단을 갖다 최대한 잘 확보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위험 요인을 갖다 그 각각 지역에서 이제 그 제거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보들을 빨리 얻는 게 사실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미 속도도 필요한 조금 거고요. 이미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라서 예. 지금 일단은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건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예. 2차, 3차로 사실 벌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거를 이제 빨리 다시 이제 또 속도를 가지고 또 점검을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뭐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제 좀 제대로 된 좀 더 정확한 정보들을 이제 아마 얻게 된 걸로 같은데 예. 그걸 이제 좀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원인을 찾아가는 그런 분석 작업들을 아마 방역 당국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보도국 다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진 상황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병영 기자, 울산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울산에서는 이제 집단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는 소식이 있군요. 예, 울산광역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집단 생활시설 1,130곳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말까지 울산시와 구, 군 공무원 등이 모두 나설 계획입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천여 곳 집단시설엔 모두 23,630명이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요양병원, 노인시설, 아동시설 등이 그 대상입니다. 예, 군 당국도 이제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방역에 직접 나선 것도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해병대 1사단은 경북 포항시 전 지역에서 대규모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대 인접 지역은 물론 포항시 외곽 지역까지 모두 방역 대상입니다. 앞서 해병대 1사단은 지난 1일과 4일에도 포항시 남구와 북구 일대 주요 집단시설, 도로 등 방역에 나선 바 있습니다. 반면 강원도 화천군에선 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화천군은 오늘 관내 모든 부대에 방역복 370복, 소독약 370통 등 방역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부산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중학교 교사 한 명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시 확진자가 부산 사상구 A중학교 교사로 알려졌습니다. 시 교육청은 확진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중학교와 이전 근무지인 중학교 두 곳을 폐쇄했습니다. 각각의 학교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교직원, 학부모들은 모두 자율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교육부 방침에 따라 중학교 개학이 모두 23일로 늦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과의 접촉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박병현입니다. 예, 전국적인 소식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또 거짓 정보들, 또 잘못된 정보들, 또 여러 가지들이 퍼지고 있는데, 자, 그중에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이 이제 가짜 뉴스를 해외로 보내고 있다, 이런 소식도 좀 들어와 있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은 어제도 이제 뉴스룸에서 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한 그 대형 포털 사이트 여행 전문 카페에서 회원수만 200명이 넘는데 어쨌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항공편이 중단돼서 여행을 못 갔다는 글이 많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뭐 예약 취소할 때 환불 받는 방법 등도 소개가 됐거든요. 근데 확인을 해봤더니 호텔 측은 어쨌든 위험하다. 한국은 이미 그 사망자가 수천인데 뉴스에 안 나온다.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했다고 하고요. 예. 한국인은 위험하고 한국은 의료 기술도 떨어지고 그리고 한국인인데 내가 너희 호텔에 가면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등의 얘기를 해서 환불받았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거 참 창피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또 극히 일부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전혀 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렇죠. 좀 그런 일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그 보도국에 전해준 내용 중에 이제 부산에 있는 교사 추가 확진이 좀 있었잖아요. 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어학원에서 이제 고교생 2명을 포함해서 5명 확진이 좀 문제가 확진이 나와서 좀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는 휴원을 권고하고 있는데 부산 지역 학원 휴원율이 55%밖에 안 되거든요. 오늘 관련해서 오전에 사회관계 장관회의 후에 브리핑이 좀 있었는데요. 확진자가 나온 학원 명단을 좀 공개하겠다고 했고 다음 주엔 단속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현재 전국적으로는 문 닫은 학원이 42% 정도고요. 서울과 경기도는 34% 수준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개학이 좀 3주 정도 연기되면서 사실 좀 집에서 머물면서 좀 감염에 좀 대비하라는 것인데 학원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학원도 문을 열고 학생들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서 예.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학원이 문을 열었는지 유심히 좀 지켜보겠다. 뭐 그런 이야기군요. 네, 다음 주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도 뉴스 듣고 시작할 때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내일부터 이제 주말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특별히 이제 당부를 한 게 있었습니다. 지금 뭐 잠시 숫자 증가세가 좀 주춤하는 것 같다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전혀 이제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주말 동안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종교 행사 등에 대한 방문 자제해 줄 것을 또 당부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교수님?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상황이죠. 이제 큰 사건은 하나 치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잔불 정리를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는 좀 가급적이면 이제 개인위생 신경 써주시고 예. 사회적 거리두기 신경 써주시고 그런 걸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잔불 정리 잘 못하면 다시 또 큰 화재로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예, 각별히 시민들 모두가 참여를 하고 또 협조를 하는 그런 주말이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JTBC 뉴스 특보 전해드렸습니다.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지는 소식들 뉴스 특보 3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